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치매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공포보다 내 주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못 볼 꼴을 보여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리는 당사자도 무섭겠지만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도 이만저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최근에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시고 사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사위에게 일어난 아주 기막힌 반전 이야기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최근 저희 방송 채널에 사연 신청이 많이 오는데요. 오늘 고른 사연은 그중 가장 재밌는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챙김 방송 잘 챙겨보는 50대 여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요즘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 사연 보내봅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져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 때문에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죠. 아버지는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평소에도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드셔왔고 당뇨가 있으셔서 나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분이셨는데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저희 엄마와 저도 정말 방심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왜 항상 안 좋은 일은 겹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인지 그 이후부터 어머니께서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장례식 동안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지도 않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는 엄격하게 키우셨지만 그래도 엄마한테만큼은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머니의 넉나간 모습이 너무 걱정돼서 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었어요. 엄마 괜찮아, 물이라도 좀 마셔봐.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이러다 엄마까지 정말 큰일 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물 한 모금조차 안 마신 엄마가 걱정돼서 저는 엄마에게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역시나 엄마는 마시지 않았어요. 내가 건넨 물을 거부하면서 엄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우리 할아범 아픈 거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저 위에서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잠을 자겠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는 원래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는 해였는데 엄마가 올해 함께 받고 싶다고 아버지 건강검진을 올해로 미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마의 죄책감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엄마한테 아닐 거라고 계속 말했지만 제 말이 별 소용이 있겠나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장례를 마치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집으로 돌아가 계시고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바쁘게 지내고 있을 무렵 엄마한테서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되어서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드리고 그래도 최대한 엄마를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어느 날 가게 문을 좀 일찍 닫고 엄마랑 저녁을 먹고 싶어 친정집에 갔어요. 남편은 야근이라고 해서 혼자 갔죠. 엄마가 평소 동지 팥죽을 좋아하셔서 저희 동네의 유명한 팥죽집에서 사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집안은 깜깜하고 조용했어요. 평소엔 벌써 나와 계셨을 엄마도 조용하셨고요. 모든 게 낯설어서 저는 불을 하나하나 켜며 온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엄마, 집에 있는 거야?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불렀죠. 잠시 후 엄마가 닫혀있던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저는 반가워서 집에 있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불은 왜 다 꺼놓고 어디 나간 줄 알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을 엄마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만 보셨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하고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엄마는 얼굴이 환해지시며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내가 깜빡했네. 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자고 일어나셨나? 잠이 덜 깨셔서 멍하니 바라본 건가? 하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나 싶어요. 저녁밥 먹기에는 약간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는 팥죽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마음이 좀 놓이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느끼실 쓸쓸함과 공허함이 항상 걱정됐는데 엄마가 잘 견디고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녁을 다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고 우리 집까지 가기엔 길도 어둡고 해서 그냥 남편에게 엄마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러라고 하고 정말 오랜만에 엄마랑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 12시를 넘기고 말았어요. 밤을 셀 순 없으니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밤을 보낸 건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깊이 잘 잤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엄마가 안 계시길래 거실에 계시나 싶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고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가 화장실을 사용하시나 보다 하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엄마가 나오셨는데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그것을 순간적으로 숨기더라고요. 누가 봐도 당황한 목소리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일어났어? 좀 더 자지 그래? 오랜만에 엄마랑 자더니 개운하게 잘 잤구나. 엄마, 근데 손에 뭐야? 왜 숨기고 그래?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시며 그것을 더 숨기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눈이 떠졌어. 당황한 엄마의 모습이 너무도 이상해서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며 그 숨겨진 것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재빠르게 그것을 낚아챘죠. 그것을 본 저도 빼앗긴 엄마도 말이 없었어요. 그것은 엄마의 팬티였습니다. 급하게 손빨래를 하셨는지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팬티를 들고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요실금이 심해져서 자꾸 그렇더라고. 그래서 간밤에 또 실수를 했지 뭐야.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나이가 드시면서 요실금이 생긴 건가 하고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부터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엄마, 심각한 건 아니지. 내가 병원 알아봐 줄 테니까 시간 내서 같이 가자. 제 말에 엄마는 알았다 고 하셨고 그날이 휴일이라 엄마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엄마의 상태를 어렴풋이 이야기하자 남편은 정말? 근데 나이도 있으시고 최근에 충격을 많이 받아 밥을 잘 못 드셔서 면역 부족이라 잠깐 그러신 걸 거야. 그래도 병원에 꼭 모셔가 봐. 라고 걱정하며 신신당부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미정 씨 만나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마음 좀 풀고 와. 장인 어르신 장례식 때
미정 씨가 손님 상차림도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이후로 아직 한 번도 못 봤잖아. 미정이는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동생이에요. 알고 지내온 지 그래도 3년쯤 된 동생이죠. 요즘은 동호회나 소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등산 모임이 많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등산을 좋아해서 40대, 50대 등산 모임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등산을 나름 좋아하는 편이라 가게 일이 바빠서 매번은 못 가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남편 따라서 등산 모임을 한동안 참여했었고요. 이 등산 모임에서 미정이를 알게 됐는데 저랑 나이도 1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집도 가깝고 해서 많이 친해졌었죠. 집이 가까우니 단 둘이 만나서 밥도 자주 먹었었고, 그리고 미정이가 몇 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저한테만 털어놓기도 했었고, 서로 비밀 없이 지내는 그런 친한 관계였습니다. 엄마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게 마음이 좀 걸렸지만, 남편 말대로 장례식 때 도와준 거 감사 표시도 할 겸, 또 저도 요즘 지쳐 있었어서 머리 좀 풀 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랑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틀 동안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부재중 전화를 보면 항상 다시 전화하는 성격이셨는데 이틀이나 연락이 안 되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결국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전화인데 며칠째 엄마가 전화가 안 되셔. 나 그래서 지금 친정으로 가고 있거든. 오늘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서두르다가 오히려 큰일 나니까 마음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가.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사실 당신이 걱정될까봐 말 안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이 얼마 전에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걱정된다고 했잖아. 그 말 듣고 나도 걱정돼서 미정 씨한테만 간략하게 얘기했었어. 그랬더니 미정 씨가 어머니 증상이 치매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미정 씨가 치매 가족 요양보호사잖아. 그래서 미정 씨가 치매 관련 쪽으로는 잘 아는 편이니까 더 걱정이 되네. 물론 가능성의 얘기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정말 멍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 모를 분노가 저를 휘감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뭐, 치매라고? 미정이 참 웃기네. 그런 거라면 나한테도 말해줘야지. 왜 당신한테만 그런 소리하고 나 만났을 때는 입 싹 닫고 있던 거야? 그리고 미정이는 우리 엄마를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 말 한마디 듣고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미정이가 치매 환자들 좀 돌본다고 지가 의사야?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웃기는 애다. 저는 이렇게 쏘아대고 남편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리 걱정해주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아무 죄도 없는 미정이한테는 왜 화를 내고 있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과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괜찮다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여보가 좀 더 차분해져야 어머니를 잘 챙길 수 있지. 지금 너무 흥분했잖아. 운전 조심하고 빨리 가봐. 남편의 말대로 최대한 차분해지려고 노력했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도 조금은 진정됐습니다.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엄마 집으로 서둘러 왔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요즘 고생이 많지? 일하랴, 엄마 돌보랴. 평소에도 엄마와 친하셨던 분이라 그 말씀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엄마 혼자 계시는데 제가 자주 못 와서 걱정이에요. 염치 없지만 어르신 저희 엄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는 똑 부러지는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참 이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꽤나 충격이 컸던 모양이야. 그래서 요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저는 이어지는 아주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대더라. 이제 언제 정신을 잃을지 모른다며 자기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대. 나도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희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정신 말짱할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알츠하이머인가 뭔 치매라고 하더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이렇게 연속으로 시련을 2번이나 주시는 건지 참. 아주머니의 말이 이어지면서 엄마가 몰래 속옷을 빨래하던 그 장면, 딸을 보고도 멍하니 쳐다보시던 그 모습, 요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거의 듣지 못한 채 저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저를 보고 엄마는 다행히도 오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무슨 일이냐? 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찾고 있던 것, 엄마의 치매 진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진단서를 읽다가 치매 확진이라는 부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모든 걸 체념하신 듯 제 옆에 같이 주저앉으셨고 한참 동안 말씀 없이 계시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석 달쯤 전부터 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금방 갔던 곳도 기억이 잘 안 나고, 사람을 만나도 누군지 모르겠고, 길을 걸어도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도 그때는 잠깐 동안만 그러고 말아서 단순히 건망증인가 싶었지. 내 나이가 71살이니까. 근데 그게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거야. 내가 전에 이불에 실수했던 것도 그렇고, 나도 이게 심상치 않아서 병원에 갔다 왔단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라는 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눈치도 못 채고 괜히 죄송한 마음에 오히려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말 안 하고 있었어? 이제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고 나한테도 엄마밖에 없는데 왜 숨기고 말을 안 해? 엄마까지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지 모르겠어서 그 말을 하면서 울음이 터졌어요. 한평생 아버지와 저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신 엄마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엄마를 괴롭힐까요? 제가 거의 악을 쓰며 울부짖는 것을 보고 엄마는 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눈가에 눈물을 맺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큰일 날 일이 아니야.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슬퍼하면 그게 더 가장 슬퍼. 이게 인생이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다. 엄마는 괜찮아. 지금 이 순간 엄마가 혼자 얼마나 무서워하실지 두려워하실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는 이제 저랑 같이 살자고 제가 지켜주겠다고 그랬네요. 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얹혀 사냐면서 반대했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며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잘 됐다면서 본인도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조심히 모셔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의 이해와 지지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정말 이 남자 없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엄마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좀 더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집 구조도 바꾸고 엄마를 위한 방도 마련했어요. 처음엔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엄마의 증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엄마를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볼 수 없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속 좋은 남편이라지만 저도 남편 눈치가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제안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집에 도우미 분을 모셔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우리도 걱정을 좀 줄이지. 그러면서 남편은 미정 씨에게 부탁하는 게 어떻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생각해보니 미정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미정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고 미정이는 치매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랑 집이 가까워서 딱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당장 연락을 취했고 미정이는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했고 미정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미정이의 평소 급여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에게 엄마를 맡기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당부하고는 엄마를 맡기고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모처럼 마음이 편해지니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엄마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엄마가 다치거나 사고가 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도 훨씬 편해 보이셔서 저와 남편도 미정이랑 함께 자주 저녁을 먹었고 미정이는 저녁 식사 후에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엄마가 저만 보면 나쁜 년, 고약한 년 이라며 욕설을 하시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평생 저에게 욕설을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랬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저런 욕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엄마가 괜찮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없을 때 미정이가 출근하는 날에 엄마가 저에게 더욱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미정이한테 엄마를 맡기고 저는 일하러 가버리니 엄마가 외롭고 자기가 버림받는다고 느껴서 저에게 욕을 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더 엄마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방에 작은 카메라 같은 것을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은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집이 비었을 때 주인이 강아지들 잘 있나 본다고 작은 카메라를 쉽게 설치하는 제품이 있는데 저도 이걸 설치를 했어요. 워낙 쉽게 설치하는 작은 카메라라서 남편과 미정이에게는 말 안 하고 저 혼자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 솔직히 미정이가 잘 보살펴주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이제 마음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더니만 하필이면 이 카메라를 달고 나서 한동안 미친 듯이 바쁘고 정신없어서 따로 챙겨보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드디어 시간이 생겨서 그동안 녹화된 영상들을 한꺼번에 몰아보았는데 깜짝 놀래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영상 속에서는 저희 엄마가 미정이에게 구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어요. 밥을 안 먹는다든지 소변을 제대로 안 본다든지 하는 이유로 미정이는 저희 엄마를 구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무 소리 못하고 겁에 질려 계셨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말 그대로 머리에 뚜껑이 확 열렸어요.
분에 못 이겨 손을 덜덜 떨며 이를 악물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점심시간인 건지 뭔지 저한테는 말도 없이 불쑥 집으로 가서 그 여자와 같이 찍힌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미정이가 엄마를 구박해도 그냥 보고만 있더군요. 엄마 방에만 카메라를 설치해놔서 안방과 거실에서는 뭔 짓을 했는지 지금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는데 이것들이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둘이서 뭐라도 하는 장면이 확실히 찍히기만 했어도 불륜남과 상간녀로 고소를 해버리고 싶은데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영상만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 이 여자한테는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고 우선 제가 가게를 쉰다고 하고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남편은 의심이 들어 집안에서 꼴도 보기가 싫고요. 미정이 이 여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등산 모임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등산 모임 불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남편 따라 제가 같이 나가는 일이 많은 등산 모임이라서 불륜은 상상도 못했던 건데 제가 너무 방심한 건지 싶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저 몰래 바람핀 게 수년 동안 지속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치매 요양사를 알아보자고 남편이 말했던 거랑 미정이를 추천한 것도 의심스럽고요.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네요. 미정이 이 여자는 무조건 콩밥을 먹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우선 불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엄마 방에 설치한 카메라를 안방과 거실에도 몰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부산에 있는 친척 언니가 사고로 입원해서 이틀 동안 부산에 있다 올 거라고요. 그래서 미정이한테 이틀간 어머니를 부탁해야겠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하는 짓이 다 찍히겠죠.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머리로는 이게 최선이네요. 제발 남편이 불륜은 아니길 바랍니다.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좀 의견 듣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자분의 고뇌가 느껴지네요. 미정 씨란 분은 노인 학대로 처벌을 받아야겠죠. 요즘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불륜 의심은 저도 진실이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자상한 면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또 의심 가는 면도 많네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연자의 계획처럼 몰래 촬영을 해보는 게 맞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불륜은 과연 진실일까요? 사연자를 위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노후 챙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